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시장에 이제 해외 증시에 이목이 쏠려 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보통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후행성이다라는 이야기 있죠. 아시아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나서 미국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크게 쳐주진 않습니다만 일단 미국 시장을 건너뛰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시아 다음에 형성된 이 유럽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아무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경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온 거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부담감은 여전히 갈등의 고조로 인해서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요즘에 카카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진격의 카카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8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대차를 제치고 9위로 올라선 게 뭐 불과 며칠 전인데요. 바로 그냥 시총 8위로 또 올라섰고요. 7위, 6위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이런 독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지금 카카오를 사고 싶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으시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의 상식이 깨졌다. 가치 투자에 대한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치 투자는 원래 저평가된 주식이 많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가치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네,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해외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시장에서는 경제를 재개방한다.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럽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독일 지수 같은 경우가 2.87% 대단히 많이 올랐죠. 프랑스가 2.15%. 그러니까 주요 증시가 다 2%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는 이제 항공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재개방되는 그런 경기 활동이 재개방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 생각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독일 정부가 또 항공주들에 대한 이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이제 겹치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된 데다가 여기다가 그냥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항공사, 그 다음에 항공 엔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승을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다들 잘 올랐다 정도로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는 사실 우리가 많이 건너뛰고 있죠. 왜냐면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느 어디에서 이제 디폴트가 있었다라든지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발표됐다든지 ECB에서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든지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지 유럽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국내 증시에도 뭔가 영향이 있겠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유럽 증시가 아시아 증시의 눈치를 보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일단 분위기적으로는 좋은 편이죠. 좋은 분위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일단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이 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이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상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정해 버리게 된다라면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인데, 제가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황을 좀 들어보시면 참고가 좀 되실 것 같고요. 어떠한 배경인지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왜 지금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일에 간섭하지 마라. 네. 뭐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사회주의지만 홍콩은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대립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고, 또 홍콩 시민들은 중국에 귀속되는 것을 또 반대하고 있죠. 네. 일단 중국 땅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어떤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로 계속 살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이 지금 홍콩을 가져가서 반납하겠다고 한 게 그 계약만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민주주의로서 홍콩을 계속 발전시켜 왔었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이제 계약 기간 끝나서 그것을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같은 민주주의면 상관없는데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념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힘이 더 센 중국 정부가 홍콩을 탄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인권을 보장하라. 사실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이거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좀 황당해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민주주의에서는 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홍콩 내부에서도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생기는데, 여기다가 미국이 뒤를 또 봐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가 간의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반기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기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악의 상황 시에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 하나만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아무튼 뭐 그러한 부분들이고, 지금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 확률이 50%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것이다. 즉,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금융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투자라든지 등등을 전부 다 비관세로 해라.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상품 수입을 확대해 준다거나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하반기 시점에서는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 정도만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렵다고 그랬죠. 책임론이고 뭐고 간에 중국이 미국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은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트럼프도 대선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은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기는 V자 급반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반면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무역 합의가 파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을 전면적으로 제재하게 나서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 상품에 대해서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중국은 미국 기업의 제재, 그 다음에 고관세 전쟁, 니네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불보듯 뻔한 거죠. 그냥 망하는 거죠. 네, 금융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좀 받게 될 테고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무려 3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기본 시나리오가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제 대중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최상의 시나리오는 약간 변경을 해주겠죠. 미국에 대해서만 경제 보상을 암암리에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들어가네요. 대미국에 대해서 상품 수입을 확대해준다. 시장 경제 개방한다.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미국에게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만 가게 된다라면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최악의 시나리오 가기에는 지금 경기적인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국 또는 미국 서로 뭐 이성을 잃고 싸워버린다. 트럼프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서로 이성을 잃고 싸우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뭐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서로 간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갈등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중국이 미국산 제품들 조금 더 많이 사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시장 개방을 더 해줄 것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게 큰 악재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악재라고 받아들이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쪽을 보여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적인 심리도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는 지금 악재가 없는 상태이다 정도로 구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갈 건데요. 진격의 카카오. 주가 엄청나게 오르네요. 지금 보시면 LG생활건강도 제끼고 이제 시총 8위에 올라섰는데 삼성 SDI하고는 얼마 차이 나지도 않거든요.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SDI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7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LG화학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주가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네이버가 시총 4위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시가총액은 당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변동성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보기에는 카카오 대단한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카카오의 강한 상승에는 배경이 있어요. 언택트, 그 다음에 비수혜주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양극화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택트 수혜주는 강하게 상승한 반면에 수혜를 받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진행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미래에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계좌 안 트고요. 또 그 증권사에서 계좌 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바일로 다 그냥 비대면으로 다 터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으로 트게 되면 이자도 더 높아지고요. 또는 그 수수료도 무료고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고객들한테 다 퍼준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이득이에요. 왜냐면 일단 사람을 자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창구에서 직원들이 만약 10명이었다 그러면 한 5명은 감원하고 이런 비용적인 지출을 없앨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 카카오의 약진에 따른 이 정책적인 수혜로 붙는 그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수혜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긍정적인 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죠. 너무 올랐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너무 올랐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 지금이라도 진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났는데 물타기, 즉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나도 많이 올랐다고 느끼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상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카카오가 지금 당장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카카오에 대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절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든 아니면
뭐 그냥 가지고 가시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분의 차익 실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챙길 것은 챙기고 놔둘 것은 놔두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의 독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언택트 일단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고 당장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그라들긴 했습니다만 완치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당분간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의 성장력이 더 무섭기 때문에 카카오 쪽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100년의 상식이 깨졌다.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가치 투자와 완전히 다른 공식이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치 투자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지금의 현재 주가를 대입하고 현재 주가보다 현저하게 가치가 낮다라면 이것은 저평가다. 그래서 뭐 저퍼, 저 PBR 뭐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을 가치 투자의 어떤 표적으로 삼아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가치 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돈이 좀 많으시거나 네,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또 자주 들여다볼 수 없는 분들에게 좀 인기를 많이 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고평가가 됐다고 해서 못 가거나 또 저평가 됐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이러지가 않는 상황이 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고평가가 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증시 주변에 증시 그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거 한 번에 물미듯이 들어와 버리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잠식해서 들어오는데도 현재 이런 그 성장주들의 움직임들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분화라는 것은 일단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죠. 그리고 소외된 쪽에서는 이제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그 고평가가 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저평가된 기업들은 야 주가도 많이 내렸고 실적도 별로잖아. 그리고 많이 안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실적 같은 부분이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럽다.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서 매수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도 있듯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은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증권사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과거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죠. 이제 퍼가 평균 대비 좀 많이 높았던 한 2배 이상 높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담보되는 기업들은 더 많이 주가가 상승했다. 오히려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성장주와 성장주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좀 과열 국면이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단기 조정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성장주들이 지금 주름 잡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대형주들보다는 일단은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쪽에서의 매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걸 보면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이제 성장주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상승뿐이다. 왜 시장에 돈을 좀 걷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상승뿐인데 당분간은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언제 올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요 간단합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좀 자급을 할 수 있는 스스로 경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또 시장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돈을 더 풀면 풀었지 걷어들이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주의 독주는 더 계속될 것이다. 왜? 시장에 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테고요. 올라가는 주식 쪽에 몰리게 될 테니까.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망한 기업들이 있었죠. 예전에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생각보다도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고
갖고 거기에서 악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고포라고 다 나쁜 거 아니고 저포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는 퍼를 설명한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시장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경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이 정도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격의 카카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총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꺾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의견들 최근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매수는 아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카카오를 보게 되시면은 일단 흐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5일선을 깨거나 또는 20일과 5일선에 데드크로스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추세가 좀 바뀌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는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는 아니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카카오를 보셔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가 단독으로 뉴스가 설명해드렸네요. 네. 자, 그 다음에 100년의 상식이 깨진 가치 투자라고 해가지고요. 가치 투자 말고, 이제는 성장주 투자에 많이들 쏠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가치 투자의 공식이 깨졌다라고 해서 저퍼주, 저평가된 주식들이 더 잘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것들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가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좋지 않고요. 지금은, 성장, 많이 튀어나갈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되고 싶다라면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식쟁이라고 괜히 부르겠습니까? 이 쟁이라는 게 보통 중독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라도 차트를 보지 않으면은 뭐 눈에 가시가 돋는다든지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시황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쨌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항상 시장에 물려있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시장이 하락할 때도 나는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상승으로 반전할 때, 상승으로 전환될 때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꼭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